대선 뒤로 모든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이제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헌법 84조의 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게 이미 받고 있던 재판에도 적용되느냐가 핵심 쟁점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이 어제 주목할 만한 입장을 국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져서 이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네, 그 계기는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형사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대법원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요.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 이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이 대법원의 이 답변에서 주목이 되는 건 명시적으로 이 대통령 당선 뒤에는 모든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 이 재판의 중단 여부를 각 재판부에게 맡겼다는 거는, 그런 입장은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재판 자체는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이 이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은 일괄 중지된다라는 이 민주당의 기존 주장을 내친 것 아니냐는 그런 관측을 불렀습니다. 대법원은 또 이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도 했고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강조를 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이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이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대법이 이번 답변을 통해서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각 재판부로 넘기면서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이 속행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를 남긴 모양새가 된 겁니다. 가상이긴 하지만요. 이대로면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부 가운데 한 곳이라도 재판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법원에出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2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 그리고 1심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모두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 이후 재판 속행 여부를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 만큼 재판부 중 한 곳이라도 재판을 속행할 경우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건데요. 만약에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 뒤 서울고법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돼서 피선거권 박탈령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의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아시다시피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날짜를 대선 직후인 6월 18일로 예고한 상태입니다. 헌법 84조와 관련한 대법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법조계의 시각은 어떤지도 소개해 주시죠.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주진우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법관 독립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103조를 언급한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앞장서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각 재판부의 시간이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 미리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사인을 정치권에 보낸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강행하고 특검법 등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들을 쏟아내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헌법 제84조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기존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의 의견을 물었는데 대법이 그건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몫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담당 재판부가 결정을 하면 결국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법이 이렇게 답변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과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두고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국에는 헌법 84조의 해석론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각급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리 선제적으로 관련된 의견을 또 종결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헌법 84조의 해석상 보면 소추의 개념에는 결국 기소와 공소 유지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이미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시절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네. 그때 다수설은 재판을 계속하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그 잠정적인 결론이 전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이 문제에 딱 닥치니까 이재명 후보는 다수설은 재판 중단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TV조선도 얼마 전에 10명의 그 형법 교수들한테 물어봤을 때 5명이 재판 계속, 4명이 재판 중단, 그다음에 1명이 입장 보류,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재직중 형사상 소추잖아요. 네. 형사상 소추는 소추의 의미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기소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뭐 다수설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직 중의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거는 재직 중에 소추당한 게 아닙니다. 네. 재직 전에 소추를 당한 거기 때문에 이 조항과 무관하다. 고로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